외계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지구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콜라병 몸매가 섹시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침팬지는 동료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인간 본성의 수수께끼를 풀어봅니다. 진화심리학.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종합부의 장대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죠. 근데 한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단이 더 중요하다. 우리 개인의 어떤 욕망보다도 집단 전체의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도 있었고요. 또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인의 발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진화생물학의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주체가 개인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어쩌면 유전자일 수 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굉장히 황당한 생각인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생각이 지난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현대 생물학계의 아주 중요한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런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저녁쯤이 되면 이렇게 풀밭에 풀 위로 그 풀이 이렇게 자라 있는데요. 풀 위로 힘겹게 올라가는 개미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양의 질 무렵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모든 개미가 그러진 않죠. 풀 위로 막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그걸 관찰하고 있다면 저렇게 어떤 힘겹게 뭔가를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뭔가 그 개미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미가 쭉 힘겹게 올라간 다음에 새벽녘쯤에 되면 소나 양이 이제 풀을 뜯으러 오죠. 그러면 그 힘겹게 올라간 그 개미는 풀잎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녘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런 다음에 소나 양이 이제 풀을 뜯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더 잡아먹기 쉽겠죠. 일종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 같은 거죠. 그런 행위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개미가 창형흡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에 감염되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형흡충은 소나 양의 위장에 갔을 때 가장 번식력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발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개미의 뇌를 감염시켜서 개미로 하여금 풀잎을 막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새벽녘에 그 소나 양이 풀을 뜯을 때 훨씬 더 잡아먹기 쉽겠죠.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행동들을 하면 그 행동을 한 주체가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미의 경우에는 뭐 좀비 개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좀비 개미의 경우에는 개미 뇌를 감염시킨 창형흡충이라는 애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겁니다. 쥐로 한번 보세요. 정말 용감하게 이를 데 없는 쥐가 있죠. 그 고양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보통 쥐는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맡으면 피합니다. 그게 이제 신경회로에 있는데요. 근데 이 쥐의 경우에는 그 회로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냐면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도 고양이의 위장에 갔을 때, 장에 갔을 때 가장 번식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포자충의 입장에서는, 톡소포자충의 입장에서는 혼자 못 가니까 쥐를 감염시켜서 고양이에게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어떤 현상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동물이든 뭐 어떤 것들이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거를 철학에서는 쿠이 보노 퀘스천이라고 해요. 도대체 수혜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체도 아니고 우리의 집단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사실 이 생각은 1970년대, 60년대 때 진화생물학자들이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이
경쟁들을 하지만 협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협동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진화론이. 여러분, 진화론은 양육강식이고, 뭐, 적자생존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협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현대 진화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땅다람쥐가 있는데요. 땅다람쥐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매나 그 독수리가 나타나면 경고음을 내줍니다. 그럼 친구들이 막 굴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경고음을 내는 땅다람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먹힐 확률이 높이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협동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다윈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고, 현대 진화론자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그 레밍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레밍이 그 쥐처럼 생긴 설치류인데요. 캐나다에서 그 쥐들이 집단 자살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단 자살을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나이 든 개체들이 젊은 애들한테 그런 자원들을 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자기가 희생한다, 이렇게 아주 낭만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레밍들이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앞에 있는 애의 뒷공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실수를 해서 냇가로 빠지면 계속 그냥 빠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이 게리 랄슨이라는 사람이 만화, 그거에 대한 만화 한 컷을 그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다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맨 뒤에 있는 놈이 튜브를 들고 있죠. 튜브를 들고 있는 레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타적인 그런 그 집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놈입니다. 얘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뭐 그런 튜브를 또 두르고 있는 레밍하고 짝짓기를 해서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집단에서 이기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다시 말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기적인 개체를 이길 힘이 굉장히 없어요. 집단에서는 모든 애들이 다 협동을 해도 한 개체만이 이기적이라면 마치 미꾸라지가 그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계속해서 이기적인 애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이 붕괴하게 되죠. 도대체 그러면 이타적인 개체들은 어떻게 도대체 생겨날 수 있는가, 진화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누가 풀었냐면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풀었습니다. 실제로 개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벌이나 개미 사회를 보면 일벌이나 일개미들은 여왕벌이나 여왕개미에게 평생 순종하면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번식을 안 해요. 번식을 안 하고 그 개미 사회를 보면 여왕개미가 알 낳는 것을 평생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자기가 번식하지 않고 여왕개미가 번식하는 걸 평생 도와주는 거죠. 굉장히 이타적인데, 그렇죠?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이 진화할 수 있는가? 되게 어려운 문제죠. 진화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근데 개미 사회나 벌의 사회는 굉장히 특이한 유전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자기 형제들, 자매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전자가 제가 A를 갖고 있으면 제 형제가 유전자 A를 갖고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벌의 사회에서는 제가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제 형제가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4분의 2,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입니다. 특이한 유전자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2분의 1밖에, 4분의 2밖에 못 남겨주는데, 자기가 그렇지 않고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서 자기의 자매들을 막 늘리면 4분의 3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여왕개미를 평생 돌보는 것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개체한테는 손해죠. 근데 유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걸 처음 발견한 겁니다. 윌리엄 해밀턴이. 아주 위대한 발견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50년 동안 진화생물학계의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엄청난 책을 쓰신 분이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신 그 도킨스가 바로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모든 동물들의 행동, 인간의 행동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지만 그 행동들의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개체도 집단도 아닌 유전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기계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닭하고 달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닭은 알을 낳는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알이 더 많은 알을 낳기 위해서 닭이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되게 이상하지만 이 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는 우리 자신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는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다. 우리가 물론 그걸 목표로 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들을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유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 진화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 이론입니다.